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대화 주제는요. 호주 대학 랭킹 편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세계 대학 랭킹, 뭐 한국 대학 랭킹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해 보잖아요. 근데 호주를 유학할 때 호주 대학 랭킹을 검색하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호주 대학의 랭킹은 다른 나라들 대학 랭킹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대학은 대학 자체 랭킹보다는 전공별로 랭킹을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호주 유학을 염두에 두시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호주 대학 랭킹, 내가 선택한 이 대학의 랭킹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앞으로 이 내용은 각 전공별로 해서 한 10편 정도 예상합니다. 예, 전공별로, 세부 전공별로 시리즈물로 제가 한번 올릴까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그 첫 편인데 이 앞으로 이어질 이 시리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될 먼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했던 내용들은요. 그 QS 유니버시티 랭킹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TH 랭킹도 잘 아실 거고요.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신뢰할 만한 세계 대학 랭킹들, 예, 전 세계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랭킹 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기관이 그래도 제일 많이 회자되고 보편적인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호주 대학은 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The Good Universities Guide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책자인데요. 호주 대학 위주로 이렇게 랭킹을 각 분야별, 뭐 취업률, 뭐 대졸 초임 임금, 학생들 만족도, 뭐 여러 가지 뭐 학생과 교수의 비율, 뭐 연구 자료, 논문 수, 뭐 아주 섹션별로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주 대학 각각의 그 순수한 어떤 학문적인 측면에서 각 대학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 책을 참조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University Reviews라고 이 기관도 역시 호주 대학을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고요. 학생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그 서베이 내용들도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네 개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한 10여 차례 정도 걸쳐서 전공별로 호주 대학들 랭킹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 먼저 호주 대학 랭킹의 의미인데요. 그 각 기관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개 기관별 랭킹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요. 이 말은 뭐냐면 특정 한 개 기관에서 뭐 이렇게 호주 대학을 쭉 순위를 매겼다라고 하면요. 뭐 1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겼다라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 1부터 10위까지 매긴 순위와 큰 차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각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어느 정도 좀 객관성을 띌 텐데 이게 이제 그 기준을 다 달리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까 하는데 어쨌든 이건 뭐야? 내가 알고 있는 랭킹하고 너무 다르네?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선정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호주 사람들에게 호주 대학 랭킹의 의미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대학의 랭킹의 의미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이대 중에 어느 대학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한국 사람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한국에서 뭐 길 가는 사람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대부분은 뭐 S대학이 제일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호주 사람들한테 호주의 어느 대학이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아마 되물어 볼 거예요. 정말 질문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되물어 볼 거예요. 당신이 무슨 전공에 관심이 있냐라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공별로 조금 더 강세인 대학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대학이 있거든요. 맹목적으로 특정 대학이 무조건 우수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 반증이 어디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멜번 대학에 수천 명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말고 호주 로컬 학생들 대상으로 당신이 다른 주에서 이 멜번 대학을 위해서 이주해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이사를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해보면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왜냐? 아들레이드에 있다? 그럼 아들레이드 대학을 가면 되고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 그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을 가면 되거든요. 브리스번에 있다? 그럼 UQ를 가면 되거든요. 예.
우리처럼 특정 몇 개 대학이 뭐 모든 대학을 다 뭐 리딩 하듯이 이렇게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각 주별로 그리고 전공 분야별로 좀 이렇게 랭킹의 의미가 좀 달리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랭킹조차도 유학생들을 위한 랭킹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로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정할 때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바로 한국에 돌아간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The Good University Guide나 University Reviews, 그러니까 호주 대학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이 기관들보다 어쩌면 QS나 THE 이 기관에서 평가한 랭킹을 좀 더 기준 삼는 게, 만약에 호주에서 딱 학위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요, 그게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 안에서 계속 졸업을 하고 취업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유학 후 이민 측면에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 4개 기관 어디에들 봐도요, 유학생들한테 유리한 유학생들 뷰포인트에서 보는 랭킹이라든지 영주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유리한 그런 대학들 랭킹을 따로 매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이민법은 또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호토바기가 각 세부 전공에 맞춰서, 예를 들어 간호학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간호학으로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순수한 간호대학에 대한 랭킹은 뭐 이런 자료들을 제가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호주에서 간호 공부한다 그러면 거의 열의 9 이상은 호주에서 간호사 등록을 해서 호주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즉 이민하고 결부되거든요. 그래서 유학 후 이민 측면에서의 랭킹은 호토바이가 따로 또 분석을 해서, 이건 뭐 제 개인 이제 어드바이스인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쨌든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각 세부 전공별로 하기 전에 먼저 그 패컬티로, 그러니까 이제 학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 학부별로 먼저 랭킹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까지만 오늘 하고요. 그리고 다음 편부터는 이제 세부 전공 하나하나 제가 들어가도록 할 텐데, 자, 이 패컬티의 호주 대학 랭킹은요, 기준을 이렇게 3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패컬티 사이즈. 왜 사이즈를 잡지? 네, 사이즈는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IT를 전공하는데 우리 대학이 어떤 호주 대학들보다 IT 패컬티가 크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교육의 어떤 뭐 교수진도 훨씬 더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산학 협연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훨씬 더 잘 돼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패컬티 사이즈는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 만족도, 이건 재학생, 현재 학업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만족도와 졸업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같이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생들의 연봉 수준, 이런 것들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랭킹을 매겼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뭐 QS나 뭐 THE에서 세계 랭킹에서 속한 호주 대학들의 그 랭킹하고는 차이가 꽤 있을 겁니다. 보통 QS나 뭐 THE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연구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더 우선시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관점은 그게 아니고, 패컬티 사이즈, 그리고 코스 만족도, 졸업생들의 연봉 수준, 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뭐 제가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The Good University Guide와 University Reviews, 그러니까 호주 대학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여기에서 주로 자료를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패컬티별로 호주 학부별, 그러니까 대학 랭킹 1, 2, 3위, 세 번째, 굳이 순서를 1위냐 3위냐 뭐 이거 너무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그 어그리컬처럴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업 관련 쪽이 좀 뛰어난 뉴 잉글랜드 대학이 가장 상위에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고요. 건축 빌딩 쪽에서는 뭐 디킨 대학이, 물론 뭐 저기 다른 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디킨 대학이 조금 강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는 이제 멜번 대학이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뭐 지난 10년 중에 가장 호주 대학 중에서 세계 랭킹 순위가 많이 상승된 대표적인 대학 UTS 대학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는 이제 울릉공 대학인데
제 개인적으로 울릉공 대학 하면 그래도 가장 강점인 과가 바로 이 IT 학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서도 첫 번째 랭크가 됐네요. 그리고 아트 분야는 이제 그리피스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교육 분야는 ACU가 됐는데, 조금 ACU는 보통 우리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3들이라고 하면 ACU 대학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에이타라고 하는 입학 성적에서 항상 ACU 대학은 조금 낮은 편이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패컬티 사이즈가 첫 번째 고려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CU 같은 경우는 교육학 분야가 상당히 인원이 좀 많고 패컬티가 커요.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엔지니어링 분야 하면 여러분들 뭐 아시죠, 그죠? 멜번대, 뭐 UNSW대, 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리고 로스쿨 같은 경우는 UNSW가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조금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그 QS의 2020년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세계 대학 랭킹에 보면요, 멜번 대학이 전 세계 대학에 로스쿨은 6위에 랭크돼 있어요. 뭐 미국의 쟁쟁한, 영국의 쟁쟁한 대학들 웬만한 대학을 다 제치고 멜번 대학이 6위에 올라가 있고요. 시드니 대학이 12위에 올라가 있고요. UNSW 대학이 14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서울대나 뭐 도쿄대도 저 밑이에요. 이 법학대학만 가지고 본다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UNSW 대학이 멜번대, 시드니대도 아닌 UNSW 대학에 올라가 있냐?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패컬티 사이즈나 졸업생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UNSW 대학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노트르담 대학이 상당히 그 부분에도 또 강세이긴 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아시는 ACU 대학도 강세이긴 하고요. 그리고 물리치료나 뭐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역시 또 노트르담 대학, 그리고 ACU 대학도 인기가 있고요. 사이콜로지 분야는 에디스 코엔 대학으로 되어 있네요. 사이언스 분야도 조금 여러분들 뭐 UQ는 물론 호주에서 GA 대학으로 뭐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이언스 하면 시드니대도 있고 멜번대도 있는데 왜 시드니대 멜번대는 1, 2, 3순위 안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시드니대는 노벨상을 5명이나 배출했고 멜번대 한 곳에서만 노벨상이 9명 배출됐거든요. 이런 대학들이 사이언스 분야에서 훨씬 더 앞서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구 실적으로 이 지금 랭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셔야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퍼스에 있는 커틴 대학, 그리고 또 퍼스에 있는 에디스 코엔 대학이 좀 더 강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패컬티 분야로 일단 맛배기만, 패컬티 분야별로 이렇게 랭킹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할 때 전공 하나하나를 선택하시잖아요. 그 전공 하나하나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단순히 이제 학생 만족도뿐만 아니라 뭐 취업률이라든지 연봉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하나 요소를 가지고 전공별 랭킹을 따져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시리즈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